자, 오늘 얘기할 건 얘기하기 전부터 약간 웃음이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이 기사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프랑스 지식인들 비호권을 외치다. 그 비호권이라고 얘는 이 비호는 날아다니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호한다, 누구의 편을 든다, 누구를 감싸준다라는 비호권이겠죠. 썰렁한 농담에서 죄송해요. 자, 아무튼 프랑스 지식인들이 비호권을 외친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비호권 뭐지? 누구를 비호하려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비호권? 누구의 편을 드는 권리? 아니, 우리 누구 편 드는데 권리까지 얘기할 거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자 편을 들 수도 있고 강자 편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제목이 비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서 한번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얘기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근대 이전의 유럽은 국경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이동도 좀 비교적 자유롭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국가라는 개념 자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근대 사회가 지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국경이 그어지고 나라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1930년대에 들어서서 프랑스에 상당히 많은 외국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나 봐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난민, 이런 난민들이 들어오게 됐나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랑스는 굉장히 다민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랑스가 자국의 이익을 목표로 이런 난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써요. 이런 차별 정책을 쓰면서 난민들에 대해서 무관용 태도를 견지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프랑스의 지식과 양심을 가진 이런 학자들이 이런 난민들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이런 법을 제정했나 봐요. 난민들이나 우리 국가 국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의 편을 드는 건 옳지 않다. 국익에 반한다. 그래서 벌금을 울리는 그런 황당한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의 요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1930년 중반, 30년대 중반에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옳지 못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프랑스에 들어온 이런 난민들을 비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1930년대 중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이걸 봤거든, 사실은. 예전에 이랬다. 얘기의 요는 잘난 체죠, 잘난 체. 우리 프랑스는 적어도 과거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얘기예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런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 있는 학자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잘난 체예요, 잘난 체. 제가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 읽고 나서. 뭐야? 저는 프랑스 지식인들 비호권을 외치다 이래서 제목만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리아 난민도 있고 또 세계에 각국 난민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난민들을 비호하기 위한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라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우린 이랬다. 우리는 이 정도 양심적인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김이 빠지긴 했습니다. 잘난 체해서요. 근데 가만히 이 기사를 곰곰이 곱씹으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이 난민 문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죠. 과연 우리는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왜 먹여 살려야 되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얘네들 왜 받아들이냐,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국익에 반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맞는 말이긴 하죠. 아니, 우리 집 자식도 못 먹이는데 남의 집 자식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냐. 일단 우리부터 잘 살자.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걔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가로채고 우리의 부를 가져가는 거 옳지 않다. 우리나라에 힘들고 못 살고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까지 도움을 줘야 하냐, 그래 생존권까지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되냐. 나는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좋은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다 맞을까요? 그 얘기대로 한다면 전 여행을 좋아해서 해외여행을 이렇게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우리 브라더들이 종이봉지에 와인을 마시면서 국어를 합니다, 저한테. 너 여기까지 놀러 온 거 보니까 돈 좀 있는 모양인데 나 돈 좀 줘. 술 사 먹게. 밥 사 먹게 돈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없어서, 지난번에 바르셀로나 갔을 적에 온 가족이 노숙을 해요. 박스 깔아놓고 코 찔찔 흘리고 있고 애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유로 줬어요. 10유로. 그럼 저한테 욕을 하시겠습니까? 야, 너 한국의 그지가 몇 마리인 줄 아냐?
한국에 불쌍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거기 가고 걔네한테 심 열어주니? 저한테 여러분 욕하실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첫 번째,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들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 이걸 이익의 문제와 생존권의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과연 합당한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삶과 죽음의 길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동등하게 같은 자리에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려놓고 봐야죠. 아이가 물에 빠지면 살려놓고 봐야죠. 그게 우리가 배운 윤리, 우리가 배운 도덕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극률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윤리적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놓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이익적 측면으로 한번 다시 가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 올해 신생아 출생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이래요. 30. 내년에 가면 30만도 안 될지도 모르겠죠.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산 국가입니다. 저출산 국가라는 얘기는 당연히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신생아에 비해서 노년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제 앞으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30만 신생아들이 책임져야 할까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난민들이 와서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익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종교적 갈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합니다. 가능성의 영역이죠. 똑같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잘 동화돼서 우리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죠. 역시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도한다면,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득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난민들이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돼서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우리와 동화돼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걱정하시는 분도 그 가능성입니다. 확률 게임이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역시 확률의 문제일 것입니다. 난민의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의 차원에서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관용을 한번 베풀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르몽드지에서 얘기하는 이 비호권, 이거 우리도 예전에 했었어요.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좀 관용 한번 베풀어 보자고요. 제 생각입니다.